앞단원을, 네, 미적분투 앞단원을 조금 빠르게 나가볼까 해요. 자, 그래도 우리 약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미적분2에서는 무엇을 배울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미적분 1을 다 배웠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해볼게. 일단 우리가 미적분2에서 맨 처음에 배우는 거는 극한이긴 한데 수열의 극한을 배워요. 미적분 1에서 배우는 극한은 무슨 극한이야? 잘 생각해봐. 미적분 1에서 극한을 배우잖아. 그치? 뭐가 다를까? 그 이름이 좀 달라. 뭘까? 함수의. 네, 맞아요. 잠깐만. 미적분 1에서는 이제 함수의 극한을 배우잖아요. 미적분 2에서는 이제 수열의 극한을 배운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을까 보면요. 솔직히 말하면 차이는 없어요. 나중에 선생님이랑 수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선생님이 이 얘기는 꼭 해줄 건데 사실 수열도 함수의 일종이거든요. 수열이 함수에 포함돼요. 함수에 포함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 함수 중에 수열의 극한만 좀 본다라고 느낌을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급수를 배우죠. 네, 급수가 이제 나옵니다. 급수라는 거는 무한번째까지 더하는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급수를 배우고 요 둘 말고 이제 우리가 원래 미적분 1에서는 다항함수의 미분 적분만 배우는데 이제 미적분 2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함수들의 적분을 배우죠. 뭐 지수로그 함수 이제 미분 적분을 배우고요. 함수의 극한 미분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 함수의 극한 미분을 또 배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함수 미분을 배우죠. 근데 사실 예찬이가 만약에 앞전에 이제 잠깐 배웠던 미적분2 약간 예습 과정이라 할까요? 이제 프리뷰를 배웠을 때 그때 배웠을 때 잘 배웠다면은 이제 어떤 함수의 미분이라는 거는 사실 다 거기서 거기더라라는 걸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찬이가 만약에 이제 지내다가 어떤 새로운 함수가 나왔어. 이 함수의 미분, 도함수를 궁금해 한다든가 이 함수를 미분해야 돼 라고 하면은 미적분 1에서 배운 미분의 정의를 활용하면 언제나 더 나온다는 걸 알고는 있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분을 배우죠. 이제 적분을 배우는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하게 배우는 애들이 이제 치환 적분하고 부분 적분을 배웁니다. 이제 이 두 개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줄 건데, 그러니까 미적분 1에서는 다항함수의 적분을 배우는데, 미적분 2에서도 사실 얘네들의 적분을 배우지만, 그거 외에 또 다른 스킬인 테크닉인 치환 적분, 부분 적분을 배우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적분을 좀 잘하고 싶어서라는 거 정도예요. 알았죠? 적분 좀 더 잘하고 싶어서고,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단원에서 이제, 적분의 정의인 구분구조법, 그리고 이제 3차원 적분, 그리고 이제 속도가속도 등을 배우게 되죠. 속도가속도를 이제 진짜 배기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예찬이가 나중에 뭘 하고 싶을까? 예찬이는 하고 싶은 게 뭐야?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제 의사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공학자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그치? 뭐가 하고 싶을까, 예찬아? 제일 재밌는 과목이 뭐야, 그러면? 수학이 제일 재밌어요? 좋아요. 물리도 혹시 배우고 있니? 배우고 있긴 해요? 좋아요. 물리는 어때요? 아까 재밌긴 한데 어려워. 어려워요. 이제 이 속도가 속도 부분이 이제 물리랑 연관이 굉장히 깊은 곳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고, 이 속도가 속도는 물리적인 사고방식도 중요하고, 거기에 플러스 좀 여기 써야겠다. 속도가 속도는 이제 물리적인 사고방식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벡터라는 새로운 개념도 좀 배워야 됩니다. 혹시 기하를 배운 적이 있나? 기하는 없어요? 근데 옛날에 배워본 옛날에
초3 때? 네, 그때 막 기아랑 기은 그런 거면 아, 그래요? 그러면은 벡터가 뭔 줄은 알까? 힘이랑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벡터는 오히려 물리 쪽에서 좀 약간 좀 더 배웠구나. 그쵸? 그러면은 알겠어요. 그 기하라는 과목이 고등기하, 그러니까 고등기하는 안 배운 것 같은데, 고등학교 과목 중에 기하라는 이름의 과목이 있고, 그 과목 안에 벡터 단원이 있거든요. 아마 예찬이가 옛날에 배운 거는 고등학교 단원 기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어차피 언젠가 하게 될 거니까. 자, 어찌되었든, 미적분2는 좀 말을 하자면, 이제, 여러 가지 함수들의 미분과, 그 다음에 적분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곳인데, 사실 그거보다는 저는 미적분2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떠한 함수가 나오던 그 함수를 분석하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함수에 대해 알 수 있는 단원이에요. 근데 미적분2는 사실, 예찬이는 아직 한참 멀었지만, 고등학교 3학년 입장에서 보면은, 초1부터 이제 고2까지 11년 동안 배운 이제 이 모든 내용들 있죠. 이 모든 내용들이 미적분2에 싹 다 녹아들어가지고, 얘네 여태까지 배운 걸 다 가지고, 이제 수학을 탐구하는 단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얘네까지 다 배운 것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단원이라 보면 되거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럼 이 미적분2가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제 첫 수학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미적분2 내용이 대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기본 과정, 기초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과정이라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예찬이가 어떻게 보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찬이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도 뭔가 대학을 가기 위함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이 다 대학교에서 뭔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 배우는 기초를 닦는 과정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미적분2를 딱 배우고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얘네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알았죠? 네. 어쨌든 간에 얘기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하윤이가 같이 함께 하지 못했지만 하윤이가 이제 오늘은 일정이 있었고 다음 시간부터 합류를 할 예정이에요. 하윤이가 이 영상을 보고 올 테니까 일단은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할 거는 수열의 극한인데요. 수열의 극한 시작할 때마다 이제 항상 꼭 먼저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AN이라는 친구를 제가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 EN-1이라고 잡으면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니? 무슨 수열일까? 등차 수열이에요. 그쵸? 등차 수열이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예찬이한테 물어볼게요. 자, 리미트 n이 3으로 갈 때 AN은 얼마가 나올까? 얼마가 나올까? 예찬아. 어렵진 않거든? 야, 5가 나온다고요? 네. 자, 이러면 틀렸습니다. 이제 문제를 볼게요. 수열의 극한이 딱 이걸 먼저 시작하고 하면은 좀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인데, 틀렸거든요. 왜 5가 아니냐? 자, 우리 수열이라는 친구는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이 친구가 정의역의 역할을 하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은 이제 5가 나오는 거잖아요. 수열은 여기가 이제 정의역 자리인 거죠. 뭔가 좀, 그러니까 일반적인 함수를 표현할 때는 정의역도 되게 크게 보이고 약간 강조해놨는데, 수열은 약간 그 수열의 이름만 강조해놓고 정의역 자리가 좀 약간 사이드에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게 5니까 서로 메커니즘은 똑같죠? 그쵸? 여기도 뭐가 들어오면 2배하고 1 빼죠? 얘도 뭐가 들어오면 2배하고 1 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기능을 가진 함수일 수 있죠? 둘 차이가 뭐가 날까요? 둘 다 얘도 들어오면 2배하고 1을 빼는 기능이 있고 이 A라는 친구도 들어오면 2배하고 1을 빼는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똑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뭘까요? 아, 이 친구요? 이 친구는 자연수만 들어오죠. 자연수. 네, 수열은 이제 1번째부터 시작하니까 그쵸? 정의역의 차이가 있죠. 그럼 보세요. 정의역이라는 건 함수를 정의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정의되는 영역이 자연수밖에 없죠.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쵸? 그럼 잘 보세요. 리미트 AN이 n이 3으로 갈 때
m이 3으로 가까워질 때 값이 정의가 되었을까요? 안 됐죠. 그러니까 딱 3에 넣었을 때 5가 나오는 건 맞지만 3보다 좀 작을 때와 3보다 좀 클 때는 정의되어 있지 않으니까 얘는 값이 없죠.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 딱 요거 하나 차이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물어보는 게 진짜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큰 무한대의 영역에서는 얼마로 가까워지니? 밖에 안 물어봐요. 네, 마이너스 무한대도 없어요. 왜 마이너스 무한대 없겠어요? 예, 자연수니까 그쵸. 양수밖에 없으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 문제 중에서 만약에 이런 애가 있다? 그러면은 걔는 무조건 잘못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차이만 딱 함수의 극한이랑 차이가 있고 나머지 푸는 건 똑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필기해볼까요? 예찬이가? 자, 선생님이 노트 하나 줄게. 노트에다가 예찬이가 새로 배우는 내용들 필기 한번 하자. 잠깐만. 재훈이 안녕? 야, 재훈아, 노트 좀 꺼내봐. 자, 재훈아. 일 월이거든? 네. 지난번에 얘기한 거 놀러 가자. 네. 알았지? 일 좀 비워놔. 알았지? 자. 하고 노트인데, 여기다가 이제 필기하시면 돼요. 방금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예, 수열의 극한. 예, 이런 애가 없다. 왜?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저기에서는 값이. 예, 새로 배운 내용을 잘 필기해 놓는 것도 중요하죠. 정리 다 했으면은, 다 했어요? 아니, 좀만 기다릴까요? 뭔가 쓸 게 없어요? 네. 아니에요? 네, 천천히 해보세요. 네. 그래요. 사실 예찬이가 이제 아직은 좀 어리니까, 선생님이 좀 필기를 불러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필기하라고. 근데 사실 예찬이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더 완벽하게 해나감에 있어서 좀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 선생님한테 듣고 배운 다음에 예찬이가 깨달은 내용을 예찬이 말로 정리하는 습관이 좀 중요해요. 네. 그게 예찬이가 자리가 잡히면 그때 좀 더 완벽해져요. 이제 예찬이가 만약에 왕왕 실수를 할 때가 있다면 그런 실수도 잡히는 거예요. 일단 예찬이가 지금 영재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 맞죠? 그쵸? 네. 좋아요. 영재고 가서 또 더 실수는 없어야 되니까 해보면 되겠어요. 근데 영재고 가면은 일단 그 의대치대 한의대 이쪽은 좀 약간 쓰기가 힘들겠네? 아, 그렇지. 예찬이는 그쪽엔 생각이 없어? 딱히 없어? 아, 오케이, 알겠어요. 예찬이가 하고 싶은 걸 잘 찾아보세요. 알았죠? 자, 수열의 극한이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이 정도만 해도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 이제 이 친구 가지고는 문제를, 잠깐만요. 이것만 배우고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사실 좀 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문제를 풀면 되니까 뭐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좀 할게요. 근데 미안하다. 하나 더 있다. 자, 등비수열의 극한만 좀 따로 보는 걸 하겠습니다. 네, 등비수열의 극한. 사실 얘를 따로 보는 이유는 그냥 뭔가 문제를 내기 위해서가 좀 낫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 따로 배우는 거예요. 수학적인 어떤 그런 건 없고. 일단 등비수열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언제나 궁금한 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결국 an이 수렴할 거냐, 좀 이런 게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네, 그쵸. 근데 수렴을 하려면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 2의 n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이 있다 칩시다. 자, 이 아이는 수렴하냐? 수렴하지 않죠? 무한대로 가죠. 네, 그쵸.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봐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이제 y는 2의 n제곱을 그려본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힐 거니까, 그쵸?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래프를 대충 쓱 그려놓고 이제 자연수 부분만 점이 찍혀 있는 애겠죠? 그쵸.
네, 이제 가이드를 그래프를 준 거고 제가 반대로 이제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이런 분비수열이 있으면 얘는 수렴을 하거든요. 그쵸? 얘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아이일 거고 이런 데만 점이 찍힐 거니까 그쵸? 0으로 수렴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적분 1을 이제 선생님과 했으면은 극한 문제를 푸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원래는 그래프예요. 고등학교 과정에선. 그러니까 대학교 때 입실론 델타법을 배우지 않는 이상 입실론이라는 애와 델타를 써서 증명하는 방법이거든요. 리미트가. 네,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이 방법으로 증명하지 않는 이상 원래는 모든 극한 문제는 식으로 푸는 건 사실 잘못된 방법이에요. 다 그려야 돼요, 여기 있는 걸. 예찬이한테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 함수의 극한 미적분 1에서 배울 때, 자, 이제 이런 애가 있다 치면은, 예찬이한테 이거 얼마니 물어보면 예찬이가 2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예찬이는 아마 제 머릿속에서는 예찬이는 얘를 그린다기보단 약분하고 여기에 1을 아마 대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사실 얘를 그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걸 그리는 거예요. 예찬이가 이걸 그릴 수 있을까요? 못 그리겠어요? 아니 근데 어렵진 않은데 사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예찬이가 미적분 2를 한 번은 선생님과 배우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랑 꼭 그 대수부터라도 가능하면 공수 2부터 한번 싹 정리하고 싶은데 왜냐면 공통수학 2가 진짜 중요하거든? 거기서 배우는 게 이동, 이제 도형의 이동 같은 거 배우고 함수 배우고 함수 배울 때 합성함수, 역함수 배우잖아. 그래서 걔네 먼저 배우고 나서 이제 대수, 미적분 1 같이 한번 정리하면 좋겠거든? 예찬이가 바빠가지고 이게, 근데 쌤도 바쁘니까 시간이 힘드네. 예찬아, 그 방학 끝나고 나서 개학하고 나서도 그때 화목토에 시간 못 내지. 그치? 화목에 시간 못 내지. 4시부터 한 5시 반? 4시부터 5시. 한번 잘 생각해봐. 너 지금 다니는 학원이 이제 아마 경시 준비를 하니까, 그치? 좀 빡세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단 영재고를 일단 가는 게 더 중요하니까 경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경시를 하진 않거든.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예전에 서울에서 한번 했었어. 서울에서 이제 KMU 준비하는 애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요즘 트렌드를 잘 몰라. 선생님 잘 모르는데 괜히 욕심나서 예찬이 선생님을 하자 이러면 선생님 예찬이가 이제 예찬이한테 선생님이 약간 피해주는 거니까 그 잘 아시는 분들과 일단 하면 되겠고 자 일단은 기회가 되면 진짜 한 번은 개념 정리만이라도 꼭 한 번 하자. 얘가 다시 얘기하지만 입실론 델타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고등과정에서 원래 그래프 그리는 게 맞는데 얘를 그려보면 약분이 되는데 그 전에 예찬아 원래 네가 모르는 미지의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맞아. 점 찍어보는 거지. 예찬이가 불러줄래? 일단 1은 못 넣을 거야. 분모가 0이니까. 그러면은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 그러면 2 집어넣으면 얼마야? 3이야. 3 집어넣으면? 30으로 4. 오케이, 4 맞아. 근데 봐봐. 내가 이거 좀 더 예쁘게 보여줄게. 이제 얘를 이렇게 쓴다 치면은 예찬이가 예를 들어 3을 넣었다 쳐도 3 넣은 애들끼리는 알아서 약분되니까 얘만 남겠지. 그러니까 4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치. 그럼 예찬아, 이거 그래프 뭐야? 뭐처럼 생겼을까? 그치? 직선처럼 생겼겠지? 분명히 뭔가 분수함수 같이 생겼는데 직선처럼 생겼단 말이야. 근데 딱 하나. 1만 못 넣어. 1 넣으면 값이 안 나오지. 그러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 함수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x가 1로 가까이 간대. x가 1로 가까이 간대. y값 어디로 가까이 갈까? 그래,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네가 약분하고 대입하지 않더라도 원래 그래프를 그리면 극한값을 알 수 있잖아. 사실 봐봐, 예찬아. 너가 여기에 이걸 대입한다는 거는 어떤 행위를 한 거야? 뭘 구한 거야, 사실? 맞아, 함수값을 구한 거야, 그치? 아니, 선생님은 극한값을 물어봤는데 예찬이는 함수값을 구해버렸잖아.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가끔, 봐봐, 가끔이 아니고,
근데 누가 봐도 어차피 이 직선에 여기만 뻥 뚫려 있고 어차피 이 값을 구하는 과정이잖아. 함수값으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예찬이가 대입해서 답을 냈던 거야, 여태까지. 그러니까 모든 극한 문제는 대입해서 구했을 건데 그게 다 함수값으로 극한값이 대체가 되니까 구했던 거야. 원래는 그래프로 구해야 돼. 그게 정석이야, 원래. 선생님이 지금 얘랑 얘를 구할 때도 괜히 이걸 한 게 아니라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한 거거든. 근데 일단은 이제 나중에 한번 하자고. 알았지? 선생님이 이런 것들 그리는 방법도 다 되게 알려줄 건데 일단은 보자잉. 그러면 이제 일단 미적분 2는 간단하게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을 너무 잡진 않고 갈 거고 디테일을 잡고 싶으면 이제 나중에 예찬이가 시간 내서 선생님 이제 그 개념 수업 들으러 오면은 좋을 것 같아. 알았지? 되면 하고 근데 안 되면 또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배우면 되니까 그렇게 해보자고. 어쨌든 선생님 등비수열이 이제 수렴을 하려면 결국 공비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일단 커야 되겠네요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0으로 수렴을 할 겁니다. 왜? 점점 작아질 거니까. 근데 여기서 예찬이도 알다시피 선생님 근데 공비가 1이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면 맞죠. 왜냐면 공비가 1이면 이제 어떤 애가 나오냐면 an이 뭐 3 곱하기 1의 n-1제곱이다. 이거 어차피 3이니까 결국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3만 점이 찍힐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3으로도 수렴하겠죠. 공비가 이러면은 수렴하겠네 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이 마지막으로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얘를 보면서 이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그쵸. 첫째 항이 애초에 0이면 되죠. 공비가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0일 거니까 또 수렴을 하겠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은 이렇게 되면 좋겠어 정도는 알게 될 거고 나머지 부분은 발산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참 쉽죠. 가끔 이런 걸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쌤, 그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도 수렴합니까? 그러면은 수렴하죠. 왜냐하면은 첫째 항이 뭐 좀 넓게 쓸게요. 첫째 항이 2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잘못됐죠.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둘째 항이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 이제 0으로 수렴할 거니까 이제 수렴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문제 몇 개 보고 이제 가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이제 이찬이가 이미 풀었을 거니까 선생님이 푸는 거랑 답을 맞춰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가끔 선생님이 여기를 좀 생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무조건 무한대니까. 맞죠?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무한대로 갈 거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bn이 마이너스 4인 걸 줬고요. 문제에서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을 물어봤습니다. 극한의 성질인 수렴하는 덩어리끼리는 서로 더하고 곱하고 나누고 빼고 나누고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친구를 제곱하고 얘를 2개 빼면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쵸? 얘를 제곱한다는 건 이 덩어리를 2번 곱한다는 거고 이 2개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예찬이가 어렵지 않게 17이라고 답을 냈겠네요. 그쵸? 네, 5번이 되겠어요. 이게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나머지 문제는 숙제로 한번 내보게 될 거고요. 넘어가 봅시다. 이제 5번을 잠깐 한번 볼게요. 5번. 네.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SN이 2n제곱 플러스 n이라고 하네요. 네, 문제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분의 NAN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을 내보라고 했는데 사실 정답이 내가 봤을 때는 2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그럼 내가 2인 걸 어떻게 알았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선생님이 사고과정 먼저 알려줄게요. 자, 어떤 수열의 합이 1번째부터 n번째의 합이 2차 n에 대한 2차식이 나온다면 아마 그 아이의 일반항은 등차였을 거예요. 예, 등차 수열의 합이 항상 n에 대한 2차가 나오거든요. 이해하셨어요? 네.
등차 수열은 이제 이런 것도 좀 이제 그 짬내서 알아보면 좋은데,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이제 여기 공비라고 공차를 쓸게요. n에 대한 1차식이거든요.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얘를 이제 얘를 다 합하면 2차식이 나오는데, 이게 약간 적분과 연관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적분도 짜라라라 그 더하는 거거든요. 네. 예찬이가 아마 안 배웠을 건데, 적분의 정의를 아마 아니다. 이번에 강호쌤이랑 할 때 배웠을래나? 적분의 정의가 혹시 뭔 줄 아니? 그럼 미분의 정의는 뭔 줄 아니? 그럼 이렇게 물어보자. 기록이 맞는데, 식으로. 자, 그럼 F'X의 정의가 뭐야? 식으로? 안 하진 않았을 거야, 아마. 식이 있어. F'X, 분명히 봤을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선생님 물어보는 건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잉. 그 H가 그치. 그거지. 리미트 H가. X로 갈 때. 예, 0으로 갈 때. H. 네. 동시에. 네. H. 네. H. Fx. 예. 네. 빼기? 아니면 안에 빼기? Fx 가로 닫아요. 닫아요? 오케이, 알았어요. 빼기. 네. H. H?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거든요. 이거 보니까, 내 생각에는 진짜 예찬이가 한번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천천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지난번에 내가 예찬이 테스트 봤을 때, 예찬이가 선생님만 좋으면 실력이 팍팍 늘 것 같긴 하더라.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예찬이가 뭔가 이제,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는 느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뭘 알려줄 때, 선생님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예찬이가 잘 캐치하는 것 같거든. 그래, 한번 써놓자. 미분의 정의는 모르면 안 돼. 우리 이거 앞으로 내내 할 거야. 강호쌤 울겠는데? 이거 강호쌤이 이걸로 알려줬을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EX 프라임이 2의 X제곱인 이유, LNX 프라임이 X분의 1인 이유, 얘네가 나오는 이유를 다 이걸로 증명하거든? 그래서, 강호쌤이 안 해줬으면 내가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적분도 정의가 있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누구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이렇게 막 쓰는 게 있거든. 근데 자 기다려봐. 모른다고 일단 치고 가볼게. 자 어찌되었든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은 자 천천히 한번 해보자. 진짜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시간 냈으면 좋겠긴 하다. 진짜로 정말로. 자, 볼게요. 일단은, 그래서 SN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AN은 등차 수열인 걸 아는데, 그래도 AN을 구하는 방법은, SN을 통해 AN 구하는 방법은 얘를 통해 구하거든요. 네. 왜냐면 얘가 이제 A1부터 AN까지 더하는 거. 얘는 그럼 A1부터 AN-1까지 더한 거니까, 앞에 거에 뒤에 거 빼면 얘만 남을 거예요. 이건 예찬이가 알고 있을 거고, 이걸 샤샤샥 계산하면은, AN이 4, 잠깐만요. 4n-1이 나오겠네요. 그쵸? 따라서, A는 4n-1이니까 이대로 다시 대입을 해주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2n제곱 플러스 n분의 4, n제곱 마이너스 n이 나올 거니까, 자, 최고차항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2가 나올 거거든요. 자, 여기서 꼭 하나 알아둬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원래 미적분 1에서도 배우는 건데 예찬이도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한 번만 정리할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이제 푸는 방법은 얘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거 좀 기억하세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이게 이제 네, 그쵸. 이게 이제 모토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분모의 최고차가 2차니까 얘로 위아래를 나눠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때 태도가 중요한데 미적분 오늘 한번 거쳐온 애들이 이걸 설명하면 안 들어요. 지가 안다고. 근데 이제 괜찮긴 해. 나도 뭐 그렇게 막 엄청 이거 안 듣는다고 뭐라 할 생각은 없어. 근데 문제는 자 미적분 2의 극한 문제, 킬러 문제에서 이걸 다시 한번 상기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예찬이도 알겠지만 우리가 사실 결국 예찬이도 막 교과서에 있는 문제 맞으려고 학원 다니는 거 아니거든. 그치? 어려운 문제들 맞을 수 있는 실력을 키우기 위해 다니는 거잖아. 근데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이 마인드가 필요하대. 한 번은 상기해 놓자. 한 번은 기억해 놓자. 어찌되었든 제가 위아래를 n제곱으로 나눠봤고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고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0이니까 답이 2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또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제곱 플러스 2n분의 뭐 2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뭐 5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이런 게 나왔다 치면은 자 이번엔 이렇게 지수 형태로 나왔을 때는 최고차는 밑이 큰 놈이겠죠? 밑이 큰 3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예, 이런 또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네가 0일 거니까 답이 이제 2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예찬이한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의미를 알려줬으니까 이거 한번 예찬이가 예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이제 방금 전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했으면 진짜 쉽게 풀고요. 또 이해를 못하면 애들이 못 풀더라고요. 볼게요. 시간을 안 네? 시간을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럼요, 그럼요. 예찬이 안경 끼면 안경 껴도 돼. 아, 차에 들고 왔어? 네, 다음번에 안경도 챙겨오세요. 맨 앞에 앉아도 됩니다. 네. 당연하죠. 자, 저 예제를 한번 싹 풀어볼까요? 네. 네, 만약에 무언가 이렇게 이제 이런 문제가 답이 나왔니? 아니면은 나오는데 나오긴 했어. 그럼 잠깐만 봐봐. 너가 뭔가 애매하면 말했잖아. 단순한 극한 문제인데 애매하면 항상 이걸 상기해야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아니더라도 원래 극한은 저걸로 푸는 게 맞거든. 사실은. 이걸로 한번 생각하면 다시 한번 풀어볼래? 네.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은 그러니까 저 기본 원리를 항상 잊지 말라는 건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럼 풀어보고 답 얘기해 줄래? 영상 보고 있는 하윤이도 이제
혼자 볼 때 풀었으면 좋겠네요. 풀어보시고. 네, 자, 답 나왔으면 얘기하면 돼? 알았지? 애매해? 5분의 6이요? 아, 5분의 6은 아닌데?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자, 볼게요. 3분의 예. 5 곱하기. 그쵸, 그쵸. 여긴 6 곱하기 3분의 2에 n 플러스. 곱하기죠? 더하기. 에이, 네, 더하기면 안 되죠. 네. 다 곱하기죠. 네. 아니, 더하기일 리가 없지. 아닌가? 어. 분의 4예요. 네, 맞아요. 5분의 4죠. 그쵸.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를 잊지 않는다면, 자, 일단은 정석으로 또 풀어볼게요. 애들이 이걸 볼 때, 선생님 이거 0분의 0 나오는데 어떡하냐? 약분되는 것도 없다. 0분의 0 어떻게 하냐? 이러는데, 자, 이거죠.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커요. 3분의 2가. 그럼 3분의 2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아주 간단한 진리죠. 그쵸? 큰 놈, 분모 중에 제일 큰 놈을 나누는 거. 근데 그 공부 좀 한다는 애들 데려다 놓고 이걸 물어보면은 다들 약간 정지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기본 개념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걸, 예, 행하지 못한 거죠. 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나눠주면은 3분의 2로 나누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 3분의 2 앞으로 빼면 4죠? 여기고 4, 여기 4 나오고, 여기는 2 앞으로 빼면 마이너스 14에 4분의 3의 n제곱이 나오겠지만, 어차피 n이 무한대로 가면 이제 최고차로 나눴으니까 n은 0이고 답이 5분의 4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찬이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최고차가 얘네니까 바로 그냥 계수 봤을 수도 있죠. 나중에 그렇게 풀면 되죠. 그런데 일단 처음엔 한번 이걸 보여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 뭔가 나왔을 때 잘 안 된다면 언제나 뭘 상기해야 된다?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주는 거죠.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 중에. 이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좀 문제들을 좀 더 볼게요. 되게 이제 예찬이가 알다시피 이건 미적분 1에서도 또 배웠지만 이제 일반함수의 극한 중에서 여기 지울게요. 일반함수의 극한 중에서 수렴하게 되는 애들이 약간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가운데가 없어지는 수열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건 급수할 때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하지 말고 나머지는 이제 예찬이가 잘 풀어보고 문제를 할 거고 급수 한번 들어가면 되는데 급수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거 한번 합시다. 선생님이 10번 문제를 잠깐 풀게요. 10번 문제. 10번 문제를 n이 이제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것도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예찬이가 필기 하셔야 돼요.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까. 꿀팁들은, 노트를 항상 펴놓으세요. 알았죠? 이건 이제 노트에, 책에 필기해도 되는데, 노트에 써놓으면 더 좋아요. 네. 자, 일단은 이 문제를 풀어보라 했을 때, 루트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애들이 이제 유리화를 좀 한단 말이에요. 궁금한 게 있어요. 루트가 나오면 유리화를 항상 해야 될까? 항상 해야 될까? 루트가 나오면? 예찬아 어떻게 생각해? 루트가 나오면 내가 뭔가 이렇게 약간 아닌 것 같으니까 물어보긴 하잖아, 그치? 이제 봐봐. 그럼 내가 다른 문제 내볼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분의 2n이라고 나왔어. 자, 그럼 얘도 그럼 유리화 하면서 시작하겠네?
얘는 안 해도 돼. 얘는 해야 돼? 차이가 뭐야? 왜? 최고창이야. 최고차이 사라지는 거 좋아요. 자, 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너무 잘했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바로 얘기할게요. 유리화를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죠. 유리화 하는 조건이 뭐냐면 예찬이가 한 번만 이제 예찬이도 정리해 볼게요. 자, 무한대를 적용했을 때 최고차항끼리만 비교를 해봅니다. 여기 최고차항이 n이죠. 그쵸? 여긴 최고차항이 역시 n이죠. 최고차항끼리 뺐더니 0이 나오는 경우만 최고차끼리 이제 리미트를 적용해서 최고차가 최고차끼리의 결과가 0일 때 이때는 유리화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리화를 안 해요. 이 친구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최고차가 n인데 여기 n이고 n 더하기 n 이거는 2n이니까 0이 아니죠? 그쵸? 이거는 유리화를 하지 않을 거예요. 비슷한 얘기로 자,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이건 이제 함수의 극한으로 좀 해볼게요. x가 이제 뭐 3으로 갈 때, 자, 루트, 이제 x제곱 마이너스, 잠깐만요. x제곱 마이너스 5 빼기 2 분의 뭐 이제 위에 뭐가 있다 칩시다. 아마 x 마이너스 3이 있을 건데, 자, 보세요. 그러면은, 자, 이 친구는 이거 유리화 하느냐? 이때는 리미트를 적용할 때니까 3을 넣어보라는 거겠죠? 넣어봤더니 0 되네요? 그렇죠. 이럴 때 유리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면 유리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답이 얼마겠어요 이거? 너무 0이죠. 그냥 분자가 0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막 유리화를 막 하고 깔짝대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알았죠? 그러니까 유리화를 하는 조건은 리미트를 적용해봤을 때 이 밑에가 뭔지 모르겠지만 적용해봤을 때 결과가 0이면 0이면 유리화를 하는 거예요. 네, 최고차라고 그냥 표현해도 되는 게 어차피 이게 이제 최고차라고 하기엔 얘는 계산이 그냥 되니까 이렇게만 해볼게요. 알았죠? 네, 어쨌든 얘는 유리화를 해야 되겠네요. 그쵸? 이제 루트가 분자에 있던 분모에 있던 적용해보니까 0이 나왔거든요. 이제 예찬이가 이걸 아주 가볍게 문제를 풀면 아마 2분의 1이 나오니? 네, 그래요. 이렇게 분의 유리화 하면 이게 나올 거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2번을 보면서 이제 예찬이가 이런 예상을 하는 거죠. 눈으로만 잠깐 볼게요. 12번. 리미트를 계산했더니 3이 나온대. 근데 만약에 이걸 유리화하지 않고, 즉, A가 예를 들어, A가 1이 아니야. A가 만약에 뭐 3이야. 이러면은, 자, 루트 앞쪽에 있는 애는 최고차가 n인데, 이쪽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3n이야? 둘이 빼면 마이너스 2n이지. n이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3으로 수렴 안 하겠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 A가 어쩔 수밖에 없는 거야? A가, 그치,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A가 1이어서 얘네가 계산하면, 최고차끼리 계산하면 0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리화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A가 1인 걸 먼저 알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남들보다 좀 더 정확하고 빠르겠지. 그치?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것, 제대로 알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정확하고 빨라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찬이한테 내가 이제 몇 가지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고 있잖아. 이러면서 이제 유찬이가, 이 부분은 좀 제대로 모르는군. 이 부분은 제대로 아는군. 확인하면서 가고 있거든? 나중에 이제 유찬이가, 이제 예찬이가 부족한 부분들을 선생님이 어쨌든 채워주려고 할 거야. 방학 때는 좀 짧으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보고, 나중에 같이 보면은 더 잘 채워줄게.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수학보다 원래 물리를 좋아했어가지고 예찬이가 물리를 어려워한다니까 뭔가 약간 물리를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살짝 있지만 그거는 이제 물리 선생님이 해주실 거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자고. 지금 공통과학을, 통합과학을 배우는 거야? 아니면은 물리 1을 배우는 거야? 물리 2야? 물리 1 배우고 있어? 물리 1 설마 킬러 문제들도 풀어? 그건 몰라? 아니야? 근데 물리 1 킬러 문제들이 요즘에 어려워져서 진짜 백이 아니면 좀 어렵거든. 자, 춥냐? 아니야, 괜찮아? 자, 이제 가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했고 19번 등비수열 잠깐 문제 몇 개 풀어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등비수열 문제 중에서 이제 2가지 정도만 풀어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이제, 19번은 안 풀고요. 미안한데. 자, 이제, 20번을 풀어볼게요. 20번. 20번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 하나만 좀 풀고, 그 다음에, 잠깐 쉬고, 그 다음 급수를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극한이랑 급수를 같이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시간 숙제할서 예찬이가 아마 60문제 있을 거야. 60번까지 풀어와야 돼. 토요일까지 좀 풀어오길 바라고 가볼게요. 20번이 A의 N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하윤이도 나중에 같이 보면 보겠지만, 어쨌든 무언가의 N제곱, 이걸 이제 등비수열로 봐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첫째 항이 이거고요. 왜냐면은 N에다 1 집어넣은 게 첫째 항. 공비도 그냥 이거네요. 그쵸? 네, 공비도 이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아까 얘기했듯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일단 공비가 1 이하 마이너스 1 이제 미만 초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 0이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근데 첫째 항이 0인 이 친구가 0인 거는 이미 이 범위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만 깔끔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죠. 왼쪽 오른쪽을 따로 해줘야 되겠고, 자, 팔 넘기면서 바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이 아이는 모든 실수네요. 얘는 이제 그쵸. 네, 그러니까 x가 모든 실수면 돼 라는 거고, 이쪽은 자, x제곱 마이너스 2x가 이제 바로 넘어와서 이게 될 거니까 이때 x가 4랑 마이너스 2 사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자, x의 범위는 4랑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정수 7개가 되겠네요. 그쵸? 네. 자, 이거 말고 24번을 좀 이제 24번을 좀 같이 한번 해볼게요. (24번) 문제는 약간의 이제 별표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긴 하고, 많은 시험들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유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한번